자, 우리 GS 연기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법 공부를 하게 될 이수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기야 얘기하고 자기가 박수 치죠. 자, 우리 오늘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험의 특성상 이제 보통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연말까지 보통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근데 우리는 시험이 이렇게 매년 8월에서 9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9월 1일부터 1월 1일처럼 이렇게 1년 계획을 이렇게 짜게 돼서 지금은 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 아무래도 큰 그림이나 이런 계획이나 그런 방법들 좀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GS 연기이다 보니까 그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뵈니까 오늘 자료가 이거저거 조금 많이 나갔는데 이제 그거 제가 순서대로 조금 보려고 여기 순서대로 보는 내용을 이렇게 써놨고요. 요거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 강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강의 계획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만 그냥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과정은 주말반, GS 연기 주말반 과정이고요. 주말반이긴 한데 평일반이랑 기본적으로 강의 진행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연속성 있게 강의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경험상 평일반보다는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세는 시간이나 이런 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보강 일정 말씀드릴 텐데, 보강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길게는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고요. 기본적인 이제 컨셉 자체는 정말 이제 기본 강의에 부합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암기나 답안 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전혀 드리지 않고요. 우리 법리 그 자체를 이제 학습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조금 하고 판례를 봐야 될지 그거 방향성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강사 소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1순환부터는 강사 소개 그냥 패스하는데, 그래도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요 부분만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신림동에 들어와서요. 1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빨리 붙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실무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일하다가 뒤늦게 뜻이 생겼어요. 뒤늦게 이제 공부에 대한 뜻이 생겨서 30 넘어가지고 로스쿨을 갔습니다. 30 넘어서 로스쿨 가서 변호사 시험 이제 합격한 지 지금 2년 정도 됐고요. 2020년도 초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수 자격인데, 어쨌든 뭐 강의 자체는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후에 2015년도 12월에 특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서 강의 연차는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험 강의로 오면 유의미한 건 뭐냐면, 그래도 국제칸 노동법 2차, 그러니까 사례형 시험에서 2번이나 경험을 했고, 그리고 상당히 고득점으로 붙었기 때문에 저만의 암묵제를 여러분들께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거의 전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일정 보시면요.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말반은 한 번에 하루에 이제 2회차씩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총 12주 동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짧지 않은 기간이죠. 계절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반팔을 입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눈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강 가능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GS 연기 때는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도 항상 강의 진행할 때 약간 딜레마인데, 제가 10년 전에 노무사 시험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GS 연기가요, 그러니까 24회였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GS 연기가 24회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노동법은 여러분들 법이 되게 자주 바뀌고 판례 법률도 빨리빨리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판례만 해도 몇십 개인데 법도 많이 바뀌고요. 근데 횟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간 지나실수록 강의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참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타타닥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강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오전, 오후이고요. 오늘은 이제 퀴즈라든지 이런 게 없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좀 겸하고 있기 때문에 9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9시에 오세요. 9시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제 그 매주 여러분들 퀴즈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나는 시간은 저녁 6시. 6시 이전에 원래 정규 시간 5시 반인데 보통 넘겨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6시라고 딱 박아놓고 근데 빨리 끝나면 기분 좋고 아니면은 넘겨도 뭐 괜찮고 약간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주교제 한번 볼게요. 이게 주교제가 이제 진위노동법인데 이게 인쇄상에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책이 지금 전량 회수돼서 지금 다시 재인쇄 과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오늘이랑 뭐 넉넉하게 다음 주까지 이제 진행하시는 데는 무리 없도록 재본교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책 나오면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위노동법은 제가 이제 그 구상이나 이런 기획이랑 이런 거는 옛날부터 이제 해왔고 조금씩 작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 원고 작업을 마무리한 게 이제 8월 달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 그 GS 3기 종강하고 그리고 파이널 특강을 제가 8월 7일 일요일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8월 7일까지 마무리하고 뭐 답안 첨삭이나 채점 평자로 이렇게 전후 부수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거의 집에서 은둔해서 밤낮 바뀌면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 이상 못 쓰더라고요. 제가 그 12시간씩 이상 잡고 있어도 그리고 머리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되게 애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초판에 미흡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해가지고 그 국문과 출신 노무사님들께 2분이나 해서 제가 크로스 이렇게 교정 막 이렇게 부탁드리고 했는데도 이게 지금 평일반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오탈자나 약간 오류가 조금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내용이나 이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설령 있더라도 제가 이제 그거는 평일반 과정 다 마치고 좀 쉬었다가 제가 정보표 정리해가지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래서 진위노동법 요걸로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수험서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부교재 있어요. 부교재 이제 요거 팔레노트인데요. 자, 이거는 왜 봐야 되냐.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서두니까 올해 시험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올해? 올해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가 그대로 나오죠. 혹시 작년에 시험 보신 분 계세요?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도 느끼실 텐데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판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유가 2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이게 문제를 응용해서 만들고 그러려면요 막 오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검토할 시간이나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2, 3기 모의고사 문제 출제할 때 항상 고민해요. 문제 하나 내는데 3번은 봐야 돼요. 3잠은 자야 됩니다. 화요일에 그림 그려놓고 뭐 수요일에 잡아놓고 목요일에 한 번 더 보고 금요일에 파일 넘기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근데 그래도 계속 오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험 자체는요 교수님들께서 출제 들어가실 때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 이유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응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2번째 아무래도 제가 노동법은요 법령 개정이 잦고 판례가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다른 법 영역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노동법이.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특수성이 있는데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헌법이나 민법이나 형법 같이 기본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이제 옛날부터 이제 형성되어 온 이게 법조문이나 이제 법리나 그리고 학설들이 충분히 숙성이 됐는데 이게 다툼이 생겨서 판례가 나오고 약간 이런 건데 노동법은요 법이 계속 바뀝니다. 막 새로 만들어지고 뭐 있었다가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판례가 되게 빨리빨리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판례가 나온 배경, 사실관계 그런 것 자체를 좀 깊게 이해하는 게 다른 법 영역보다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법리를 학습하실 때 판례, 리딩 케이스 자체를 좀 놓고 학습하실 필요성이 크고 작년도 그렇고 뭐 올해도 그렇고 특히 뭐 2교시에 1-1문 있죠. 1-2문이랑
그거 보시면 이제 삶의 터전 판례라고 해가지고 그 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점거한 게 정당하냐 이제 그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이문에서 이제 대체근로 제한 쟁점 나왔는데 그걸 위반한 대체근로 저지를 위해서 피켓팅 한 게 이제 정당하냐 그게 나왔는데, 그게 실제 사건 그대로 모티브로 해서 조금 변형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거 연기 일기 나갈 때 한번 봐놓으면 논탈을 안 합니다. 일단 논탈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논탈을 선생님 저는 봤는데 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 시험장 가면 이제 시험에 무게감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실수한 걸로 보여지고, 근데 어쨌든 문제 상황 정확히 인지하고 쟁점 정확히 잡고, 그리고 이제 방향성 자체를 제대로 설정을 하려면, 그리고 그 쟁점이나 법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소위 우리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 판례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우리 출제풀이랑도 실제로 이제 겹치는 교수님들께서 집필하신 노동판례 백선이라는 교재가 있고,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두 개 중에서 제가 중요한 리딩 케이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같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모았고, 거기에 실리지 않은 다른 최신 판례도 여기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1기 교재였는데 1기 때 그냥 보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더 뭐 이렇게 양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소화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이거 그냥 연기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연기 때 보고 1기 때 또 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1기 때는 다 보고요. 연기 때는 한 절반 정도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갖고 다니세요. 볼 겁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아, 그리고 법전. 법전도 여러분들 요거 챙겨 오셨나요? 챙겨 오셨어요? 뭐 시험장 가면은 주긴 하죠. 그 색깔이 이제 빨간색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중에서 구매하시면 이제 파란색이죠. 근데 시중 이거 법전 없으신 분들은 꼭 사세요. 사셔야 돼요. 선생님 뭐 출력해서 보거나 핸드폰 요즘에 이제 이렇게 스마트 기기가 이렇게 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보면 안 되냐라고 하시지만, 저도 이제 요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보기는 하는데, 다른 부교재도 특히 이제 뭐 주교재, 부교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이거는 시험장에서 태블릿 PC를 주지 않잖아요. 그죠? 시험장에서는 태블릿 PC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여러분들 실물로 사셔가지고 계속 이제 신체 일부처럼 갖고 다니면서 보셔야 돼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근데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점은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 찾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가지고 처음 보는데 막 앞에서부터 막 목차 찾고 막 이거 어딨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인노동법 목차에서도 그 좀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따 공무원법 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책 보시면서 당연히 법학은 법 해석하기예요. 그래서 법을 해석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뭘 해석했는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조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근로기준법 24조 그러면 딱 필 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거 위치 여기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잘 챙겨서 다니세요. 무거우셔도. 없으시면 구매하세요. 구매하세요. 자, 넘어가시고 기타 필요하면 보충 자료 드립니다. 자, 질문 답변 얘기는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소통창구가 카페가 있어요. 카페는 가입하세요. 요거 이제 제목이 이수진 노동법이에요. 그래서 전 네이버 카페 활용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이수진 노동법 치시던지 이수진 변호사 치시면은 그 공식 홈페이지로 뜹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메일은 거의 활용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필요한 것만 주고받고 할 때 쓰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핸드폰을 안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럴 때는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이거는요, 제가 뭐 원래는 브이로그도 올리고 막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서 공부 방법 막 찍어서 올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바쁘더라고요. 제가 그거 언제 찍고 언제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언젠간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그 최근에는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그 2020년도에 그 변호사 시험을 1월 달에 봤어요. 근데 발표가 4월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강의를 2차 강의밖에 안 했어요. 노동법 2차 강의. 요거 노무사 강의만. 그래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심하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노동법 판례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녹음했어요. 녹음실 다니면서. 그래서 깨끗하게 mp3로 뽑았거든요. 깨끗하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수험생분들께 그냥 파일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활용은 하시는데 이게 양도 많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집중이 되는데 그냥 듣다 보면은 막 딴 생각하고 약간 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감각을 두 개를 활용을 해서 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쪼개가지고 그 저기 텍스트랑 이렇게 음성 들리게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이나 이동 시간에 필요한 거 골라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고퀄이에요, 고퀄. 제가 그거 녹음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끝이 멀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제가 되게 애를 써서 한 거니까 좀 잘 활용해 주시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양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판례가 진짜 많거든요. 양이 많아서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하면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면서 잘 안 외워지는 판례 있죠. 그런 거 그냥 몇 개만 골라갖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음성 지원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이렇게 들려요. 그 정도까지 그냥 반복해서 들으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원하시는 거 골라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된 최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연말에 좀 일할 거 다 해놓고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조금 할까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강의 소개 보시면 요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생각하는 연계 컨셉은 요런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요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강의 진행 보시면 퀴즈를 볼 겁니다. 이거 퀴즈는 이제 직전주 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회독을 하셨다면 뭐라도 써보실 수 있는 문제를 드려요. 근데 요거는 절대 암기 부담이나 이런 거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정말 기본적인 거 여쭤봅니다. 그리고 뭐 가끔 판례법칙 뭐 키워드 써보세요. 목차 잡아보세요.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거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까지는 해설지 안 드렸어요. 왜냐면 어차피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GS 연기 기간이 긴데 연말에 12월 달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해설지를 정리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지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12월 달에 1, 2회독 더 하실 때 진도별로 요런 거 있었지 하고 보실 때 참고로 보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료 부담은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강의는 진행될 거고 교재는 이렇고 나머지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S 영순한 수험 가이드라인이나 공부 방법은 제가 이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되어 있지 않은데 상담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GS 연기 때 여러분들이랑 모두 상담을 진행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30회 합격자분들 중에서 되게 열정적인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수험생분들 좀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는지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GS 연기 때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나 일정이나 진행 방법, 신청 방법 이런 거 제가 카페에 업로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학원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가셔가지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카페 게시글을 보세요. 제가 최근에 2차 관련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일정 정확히 봐주시고 그리고 이거 제가 올해 1월 달에 멘토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되게 좋은데 이게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상담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지 않으신데 그냥 굳이 시간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근데 만약에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질문이나 이렇게 핵심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으신 거를 좀 정리를 좀 하시던지 아니면은 과거에 수험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답안지 같은 거라도 조금 이렇게 챙겨서 가시던지 약간 이렇게 해야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정이 잡혔는데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해야지 이제 시간을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게시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퀴즈 인증 요것도 말씀드려야죠. 그 메타인지 퀴즈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부터 퀴즈 볼 건데요. 그거는 자율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실강으로 오시니까 근데 늦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강제하지 않습니다. 뭐 채점하고 제가 막 성적표 붙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해보시는 게 안 하시는 거보다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의욕을 구취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가 인증을 이렇게 다 해주시면 보상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미션을 좀 드릴게요. 총 12개의 퀴즈를 보시게 되시고요. 그거를 다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보상으로 유료 강의 둘 중에 원하시는 거 하나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뭐냐면 작년 달에 10월이었을 거예요. 작년 10월에 제가 노동 판례 백선 특강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쟁점 정리 특강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4회짜리예요. 그래서 총 12시간짜리인데요. 요거를 제 생각에는 노동판례 백선 특강을 그 교재가 있으신 분들이나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초시, 뭐 생동차, 유예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쟁노 특강, 쟁점 정리 특강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연말에 1회독 하실 때 같이 이렇게 진도 맞춰서 들으시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완료를 해주신 분들은 그걸 드릴 테니 가급적이면 다 인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시나 구체적인 공지사항은 카페에 있어요. 이미 평일반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관련 공지사항 제가 아예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쉬우시라고 카페 딱 들어가시면은 좌측 상단에 아예 메뉴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퀴즈 공지, 퀴즈 인증 게시판 해서 카페 통해서 인증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고, 회차별로 12번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인증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23년 이제 2차 시험 대비 특강 요런 거 할 거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총 4가지 기획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했어요. 그 리걸 마인드 특강 해가지고, 이건 사실 GS 연기 OT 성격을 겸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미 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강을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무료로 오픈이 되니까 꼭 이제 가볍게라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은 제가 항상 이제 12월 연말에 초에 진행을 합니다.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그냥 12월 그 첫 주에 할 거예요. 근데 그 첫 주라 하면 우리 아직 GS 연기 주말반 종강 안 됐을 때거든요.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인데 거의 이제 그 종강쯤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무료 강의고요. 그 일정이나 이런 거는 잡히면은 제가 이제 그 별도의 그 게시 공직을 이랑 포스터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쟁점 정리 특강 한번 볼게요. 이것도 GS 2기 들어가기 전에 1기랑 2기 사이에 3월 달에 초에요. 그 노동법 전범을 이렇게 한번 싹 풀는 그런 강의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4회로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수강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제가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왜 하냐면 그 생동차나 생유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1회독 효과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기나 1기를 수강하지 않고 2기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연기나 1기 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최신 판례 같은 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한 후에 그걸 아신다고 전제하고 2, 3기는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목적 때문에 제가 항상 요 시즌에 해요. 사실 연말에 하는 것도 제가 고려는 했는데 1기까지 딱 넘기고 나서 해야 좀 더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항상 요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수는 아닌데 가급적 수강하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이거는 수강생분들은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 수강생분들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실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실강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 원래는 4회를 했는데 5회로 늘릴까지는 고민 중이긴 합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최대한 압축적으로 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이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8월 달에 최종 정리 특강 3시간짜리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거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이런 성격으로 하는 건데요. 필수는 아닙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때 가셔가지고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시다라고 사료가 되시는 분들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할 거고요. 요거 말고 그 외에 이제 제가 경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던지 아니면은 막 이제 강의 준비하거나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막 영감이 들 때는 이제 다른 특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언제나 이제 항상
예측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예습 가이드라인 정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습 정도는 꼭 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습은 여러분들 책을 꼼꼼하게 정독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목차 정도만 이렇게 훑고 오셔도 괜찮거든요. 조문이랑 목차 정도. 그래서 그렇게만 보고 오시면 되니까 그 정도 가이드라인 삼으시고 진위노동법 편제에 따라서 진도표 작성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간 계획 한번 볼게요. 연간 계획 이거는 제가 되게 자세하게 강의 강의 2차 관련 공지에다가 그 카페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 관련 공지랑 교재 관련 공지 다 올렸고요. 포스터도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꼭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요. 연기 1기 기본 강의 때는 진위노동법하고 요 판례노트 요걸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2기 교재가 쟁점 정리 노트예요. 그거랑 이제 사례 노트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각자 단권화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진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된다 이고요. 교재는 진위노동법은 이미 나왔고 이제 쟁점 정리 노트랑 사례 노트 이제 얘네들은요 개정이 될 거예요. 개정이 될 건데 이제 어쨌든 진위노동법 순서가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 통합노동법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통합노동법이랑 순서나 내용 구성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갖고 쟁노랑 사례 노트도 좀 바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쟁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어요. 뭐 필수유지 업무 제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쟁노는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책이 완전히 다른 책이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원래 4월 달에 쓰는 교재이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빨리 내주시는 걸 원하셔가지고 제가 항상 연말에 작업을 해요. 그래서 빠르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GS1기 개강쯤에 맞춰서 이제 그때 출간이 될 예정이니 1기 때 이제 같이 만약에 단권화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 노트 같은 경우에도 개정이 돼요. 사례 노트는 제가 이제 올해 초판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때 이제 원고 작업할 때 신경을 쓰기는 쓴다고 했는데도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올해 또 그거 다 가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 사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또 여러 사례 기출이 있고, 특히나 이제 법전협 변호사 모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어서요. 그거를 제가 추록으로 제공해드리기 그래요. 왜냐면 그거 문제 사는 거거든요. 문제를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서 이제 그거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록 제공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책 제대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해부터는 이제 2년 주기로 개정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고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내용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개정 그리고 기출 사례 노트는요 언제 개정될 거냐면요. GS1기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전에는 바빠서 못하고요. GS1기 끝나고 나면은 평일반 끝나면은 1월달 지나야 돼요. 그래서 2월 중순부터 빨리 이제 개정 들어가도 제가 빨리 그거에만 매달려도 3월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공부하실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쟁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 노트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S 연기 때는 답안 작성 연습하지 않습니다. 답안 작성 연습하지 않고,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1기 때 답안 작성 연습 그러니까 그냥 한번 체험해보는 거 3번 정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기 3기 때 답안 작성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년보다는 조금 더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 계획서는 다 봤고요. OT 자료 한번 볼까요? 이게 여기 수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되게 뻔한 말씀을 지금 좀 드릴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대상 강의가 처음 수강하시는 분들 대상 강의이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사료가 돼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노동법을 교양으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목적성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노무사라는 자격증을 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노무사 시험은 특이해요. 이게 전문 자격사 시험에 3차 시험이 있는 거 노무사밖에 없거든요.
전문 자격사 시험에 3차 시험이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좀 문제라기보다는 검토해야 될 그건 있어요. 그 면접이 있어요, 면접이.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정말 막 이상한 케이스가 아니면 대부분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차도 노무사 시험은요, 공부하면 붙어요. 정말 이상한 변수가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노무사 시험 합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2차 시험이에요. 2차 합격하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무사 시험 2차는요, 논술형 시험이죠. 논술형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과목마다 논술형의 구체적인 문제 유형이 다를 수는 있는데 노동법 논술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례로 나오던지 아니면 그냥 서술하라. 그래서 단문 문제로 나오던지. 근데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렵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이거는 쉬워요. 공부를 좀 하시면. 이게 어렵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를 잘 풀어야 돼요.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잘 푼다는 거는 뭐냐면요. 평가 대상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가 대상. 우리가 이제 2차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2차 시험에서 보는 건 무엇인가? 뭐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답안지 보죠. 답안지로 평가받아요. 우리가 1년 동안 막 교수님들께서 막 신림동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관찰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면접해가지고 대화해서 뭐 물어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로지 뭘로만 평가합니까? 답안지로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도 점수만 잘 받으면 돼요. 근데 물론 지금 과정에서 그러면 난 지금부터 판례 막 선생님 시험에 나오는 판례 250개인가요? 저는 250개만 외우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도 답안지로 현출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요. 뭐 잘 몰라도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적당히 알아도 답안지로만 이렇게 잘 나오면은 점수 잘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공부하실 때 딱 수업에 적합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나중에 답안지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그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막 대입 논술 같은 거 해보셨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약간 뭐 서술형 시험, 그러니까 대학교 이런 데서 뭐 각 과목별로 특성은 있는데 뭐 사회학이라든지 경영학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막 자기 생각 이렇게 약간 논술하고 물론 일정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시험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법학 논술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를 통해서 뭔가 서술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근데 법학은요, 여러분들 근거가 법조문 아니면 법의 해석론 중에 학설 아닌 판례거든요. 이거 세 개예요. 나만의 막 그런 독창적인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개는요, 결국 다 어딨냐면요, 책에 있어요. 책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정확히 이해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거를 하셔야 나중에 답안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답안지 연습할 때 연습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 7년째 했고 여러분들 8번째 시험을 제가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제가 2016년도부터 6, 7, 8, 9, 10, 11, 12 이번에 7번째 시험 받고 여러분들 23년 시험 보시죠. 제가 그러면 수험생분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10,000명 넘게 받겠죠. 그죠? 답안지도 몇천 부를 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험생분들은요,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 기본법리 학습이 아직 덜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본법리 학습이요, 계속 하는데도 어렵고 할 게 많아서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2기, 3기 때쯤은 대충 알고 이제 외워서 써야지 나는 그걸 목표로 한다 라고 하시지만 그거 되는 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수험생 비중 그 분들을 딱 놓고 봤을 때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법리를 열심히 공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하시고 잘못하시고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여기서 저랑 2기, 3기 때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테지만 제가 2기, 3기 때 모의고사 등수 중요하다고 합니까? 전혀 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꼴찌에도 합격할 수 있어요. 꼴찌에도 고득점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시험의 특성이에요, 특성. 전 범위에서 골고루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은 범위에서 그냥 하나 물어보는 거, 하나. 그래서 이거 알면 점수 잘 나오고, 이거 모르면은 점수 안 나오고, 잘 몰라도 뭐 이렇게 우연에 좀 개입하는 거예요. 우연에 개입해서 답안지가 잘 나오는 경우는 또 점수 잘 나오고,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우리는 절대 완벽한 상태로 시험장 못 들어가요. 천재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요, 시험장 들어가서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그럼 완전한 것에 준할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최대한 단기 기억. 이게 2기, 3기 가서도 연습이 안 된다는 취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법리를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3기 마지막까지 가도 잘 안 돼요. 이제 시험 한 예를 들어서 9월 초다. 올해로 치면요. 그럼 8월 한 달 정도 이제 혼자서 막 회독 돌릴 때 그제서야 감이 좀 잡혀요. 근데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있거든요. 공부를 정말 오래 하시고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답안지를 잘 쓰기 위한 목표를요, 단기 기억으로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답안지를 쓰겠다라는 거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기 기억을 가지고 가시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단권화라고 생각해요. 이 단권화가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만 보면 되게. 이게 판례 법리를 외우는 거, 뭐 포섭 연습하는 거, 뭐 답안 작성 연습하는 거, 이건 개별적인 거고요. 전체적인 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은요, 그냥 딱 하나만 보면 되게, 요거를 일단 먼저 확정을 하고, 요걸 하고, 이걸 기초로 회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단권화에서 하나만 보면 되게가 뭐냐면요, 오늘만 해도 제가 책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소개해드렸죠. 뭐 진위노동법도 있고 판례노트도 있고 법전도 소개해드렸고요. 필요하면 막 자료 나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노동법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연기나 1기뿐만 아니라 2기, 3기 때 가면 막 모의고사 문제지도 드리고 막 해설지도 드리고 그래서 막 자료만 이만큼 막 돼요, 나중에 가면. 근데 그거 다 정리 안 하면 못 봅니다. 그 내가 뭐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막 자료에 파묻혀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방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단권화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거 책을 미리 정해놓고 지금부터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잭노 기다리셨다가 잭노 사셔가지고 그때부터 단권화 진행하시면서 그걸로 계속 회독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단권화의 의미는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방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보면 되게. 그리고 이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나 뭐 공부 방법이나 뭐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정말 많이 주시는 게, 선생님 단권화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단권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하나 보면 돼요. 이거 하나만. 근데 이거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무슨 책으로 단권화 할 것인가? 이건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습니다. 다른 과목 똑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노동법만으로 합격하는 거 아니죠. 근데 물론 노동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수험과 직접 관계된 걸로 따지자면요, 점수 배점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점수의 가치가 달라요. 다른 과목 65점 받는 거랑 노동법 65점 받는 게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총점과 평균에 미치는 영향.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동법으로 붙어야 돼요. 노동법,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노동법이 1.5배니까 당연히 공부를, 그 시간 이렇게 분배할 때도 더 많이 공부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잠깐 다른 소리를 왔는데,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기 때문에 이 단권화를 지금부터 고민하세요. 하나만 보면 되게. 근데 대신 절대 이거 하나를 완벽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단권화는 플러스적인 의미만 포함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뺄 건 빼야 돼요.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그래서 자료 다 붙여서 막 부채처럼 자료를 다 붙이면 책을 원래 이랬다가 나중에 책이 안 덮여요. 이런 거, 이게 맞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거 안 맞거든요. 저는 좀 빼야 된다 생각해요. 그 책이. 잭노도 뭐 얇긴 한데 잭노에서도 사실은
뺄 거는 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뺀 이유는 그렇게라도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게 좀 있고 해서 어쨌든 이걸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자 이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이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뭘 말씀드린 거냐면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요. 답안 작성 연습을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연습이 아니라요. 계속 그냥 학습을 하셔야 돼요. 법리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 우리는 계속 그냥 법리 학습하고 책 읽고 외우고 이걸 반복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구나. 그치만 완벽에 준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일시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그 단기 기억으로 전범위를 다 이렇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시험 직전에 만들면 되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 1년 전체 시험의 목표로 잡으세요. 이해되시죠? 시험 전에 단기 기억으로 많은 양을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건 단권화라는 거 강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순환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신림동에선 순환 스케줄이 있죠.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공부 방법이나.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왜 정해진 거냐면요. 보통 한 요 정도 하면은 괜찮더라 하는 것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순환당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회독 스케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회독 스케줄. 그래서 0순환 동안 한 번 제대로, 1순환 동안 한 번 제대로, 2순환, 3순환. 그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4순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회독 스케줄 가면은 시험에 필요한 공부량을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건데 당연히 한순환 때 책을 한 번만 보지는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소위 말해서 0순환, 그 다음에 1순환 생략할게요. 2순환, 3순환 이렇게 있고요. 우리 지금 요거 시작하고 있는 거죠. 1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연기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때 공부한 게 대부분 장기 기억으로 가요. 장기 기억. 왜 처음에 공부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일 길어요. 1년 동안 무려 4달이나 진행이 돼요. 지금 9월이죠? 12월까지. 그러니까 연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때 여러분들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꼭 강조해드리고요. 이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책을 그냥 많이 읽으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냥 읽으세요. 막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험에 관련된 건가 아닌 건가. 근데 만약에 수험에 직접 관련성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그리고 여기서 수험에 관련된 거냐 아니냐 이거는 2차 시험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정말 철저하게 그냥 많이 읽으세요. 이때 판례 외우고 이런 것도 저 추천 안 드려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한 4년, 5년 이상 했다. 그러면은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헌동차 분들도 막 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단기 기억으로 시험 보시고 막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공부를 오래 하셔도 사실은 생동차, 생류의 헌동차까지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다 까먹거든요. 시험 보고 나오면 까먹어요. 한 2, 3개월 지나면은. 사람은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저기 노동법 공부 시작해가지고 강의한 거 치면 지금 10년 넘죠. 근데 저도 예를 들면이에요. 막 강의할 땐 강의 다 해놓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100% 선생님, 뭐 어디 몇 페이지 뭐 컴퓨터처럼 쫙 나오겠어요? 뭐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다시 봐야 좀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시 느껴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더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세요. 과거에 시험 경험이 있으셔도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2기부터 하면 되겠다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시간의 가치와 활용 방법은 저는 다르다 생각해요. 2시기랑 3기 때 시간의 가치가 달라요. 나중에 가면은 막 노동 관행의 법원성, 그러니까 노동법의 집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만약에 안 외워도 한 30분 이내면 다 외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데 노동 관행의 법원성 외우라고 하면요. 2-3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외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정말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나 이런 거는요, 그냥 한번 진하게 중요하구나 그냥 한번 중얼거려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시험 직전까지 내가 이거 완전 똑같이 외우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공부를 막 할 때 막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암기하는 시간을 하란다. 그거는요, 시간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용 시간, 하루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8시간? 9시간 중에 그 무가치한 판례 암기에 한두 시간씩 쓰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그냥.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면 나중에 그냥 외워져요. 어느 정도는. 좋잖아요. 고통 없이 외워지고. 자기 전에 판례 ASMR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거 외우시고. 그럼 고통 없이 이렇게 외워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줄인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고통을 조금 고통스럽게 판례 외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GS 연기 때 시험 안 봅니다. 만약에 시험을 봐버리면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기 때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2, 3기 때 연습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연습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판례 법리를 오해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가령 어떤 요건이죠, 판단 기준. 수험과에서 누구나 특A급이라고 찍는 건데 답안지 써보면 그래요. 어떤 쟁점에 대해서 A랑 B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럼 A 외우고 B 외우고 이거 포섭하고 이건데 심지어는 이것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A and B인데 답안지에 OR로 쓰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포섭할 때 A만 포섭하고 따라서 결론이 이렇다. 이런 게 그냥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연습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를 학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실은 일기 때도 시험 보면 안 됩니다. 이제 계속 법리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답안 작성 연습은 사실 2기 때부터 해도 되는데 이때부터 하면 이제 sen동차생들도 계시고 1차 압박이 있기 때문에 헌동차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감을 좀 빨리 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1기 때 미리 시험 보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때 시험 3번 보거든요. 모의고사. 절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잘 보는 거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을 잘 봐야지.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랑 일기 때는요 철저하게 많이 읽으세요. 한 지리노동법이 됐든 쟁노가 됐든 아니면 다른 수험서가 됐든 한 20번 보고 들어가세요. 20번 읽을 수 있어요. 정말 한순에 한 4-5번씩 읽으시면 되잖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다독 이렇게 막 빨리 읽으시는 그 과정에 이제 한 번씩 정독하고 암기하실 때 좀 정교하게 보시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목적에서 백지복습 정도 좀 해보시고 이 백지복습 얘기 이따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2, 3기 때 가시면 당연히 다독이나 정독, 암기 이런 거 하시는데 이제 이때 뭘 하냐면 현출을 합니다. 이때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정한 의미의 연습 아닙니다. 정확히 쓰기 위해서 그냥 준비하고 생각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사례를 더 집중적으로 좀 푸셔야 되고 사례 피드백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모의고사를 조금 빡시게 내죠. 빡빡하게 냅니다. 빡빡하게 내고 이제 이런 걸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내는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그 모의고사가 수단이라 생각해요. 그 실제 시험이랑 적중률, 제가 그런 거 위해서 모의고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경험상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죠. 답안 작성 진짜 연습하기 위한 상태가 되어 있는 분이 많지가 않다고요. 대부분은 법리를 오해하세요. 근데 그거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과정에서 발견해야죠. 근데 이게 모의고사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공부해야 될 법리는 되게 많고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안 보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따로 못 보세요. 힘들어가지고 그때 가시면.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밀도 있게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보고 하셔야지 많이 발견이 되는 거고 그거를 보완을 하셔서 시험장 가서 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저는 그래서 자료 같은 거 만드는데 조금 더 정성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현출 단순히 해놓고 점수 잘 받았다 그럼 기분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모의고사 한번 써보고 답안지에서 한번 치워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모의고사는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의 약간 좀 부족함, 단점을 최대한 많이 발견하자. 출제 가능성이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분이 안 좋으실 수는 있어요. 답안 모의고사 보실 때.
그치만 이제 여러분들 피드백을 조금 확실히 하시는 걸 좀 저는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설지를 열심히 만듭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열심히 내고요. 그래서 제 방향성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께 미리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2, 3기 가실 때 진짜 연습한다 라고 여러분들 개인 목표를 세우시면 모의고사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2, 3기 때 힘들거든요. 막 수험생분들이 이제 뭐 특히 제시 이상인 분들은 뭐 이제 자신의 모의고사 등수와 점수를 엑셀로 막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몇 점 올랐다, 뭐 몇 등 올랐다, 여기서는 떨어졌다, 왜 그럴까 막 분석하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점수가 선생님 저는 작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이럴까요? 왜 등수가 이렇죠? 저 모의고사 왜 이럴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막 질문을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분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모의고사 내는 거는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충분한 타당도를 갖고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생각, 모의고사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잘 점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근데 저는 선생님이 현실적인 거 원하고 좀 시간을 조금 더 내서 제가 좀 깊게 좀 쓰고 싶고 그런 모의고사를 원하시면 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자체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들어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험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예년이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살리고 약간 쟁점수를 부수인가 하나 빼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요 기본 강의 진행될 때랑 그 다음에 사례풀이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제 회독을 조금 돌리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시작부터 우리 시험장 들어가기 이제 직전까지 전체적인 컨셉 자체는 많이 보세요. 그냥 못 쫓아갑니다. 20번 읽었는데 어떻게 떨어집니까? 책을 20번 읽었는데 20번 읽고 그냥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방향성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연기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태자로 잠깐 볼게요. 우리의 목표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답안지 잘 쓰는 거 목표입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는가. 근데 그 잘의 의미가 또 이제 화려하고 멋있게 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많이 받는 답안이 잘 쓰는 거예요. 다소간의 논리에 어그러짐이 있어도 점수만 잘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이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GS 영순한 투두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기 동안 여러분들 뭘 하셨으면 좋겠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뭐 하시면 좋겠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간을 제일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위노동법이랑 판례노트 한 5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판례노트는 그냥 사실관계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위노동법입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는 되게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좀 압축적으로 이제 수험에 직접 관계 없는 거는 그래도 좀 압축적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관련성이 있는 판례들은 제가 되게 자세히 하고 약간 좀 강약 조절을 했거든요. 책 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되게 중요한 쟁점은 막 엄청 설명해드리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자세하게, 좀 다른 거 한 번 볼 때 2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 5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강의 진행 중 기본 3회독을 해달라는 것의 의미는요. 예습할 때 전체적인 거 한번 보시고 강의 진행할 때 1회독하고 이후에 복습하는 거 한번 포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할 때 이상적인 건 3번인데 약간 욕심부리면 한 4번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말에 강의를 들으시니까요. 그러면은 일요일 저녁에는 쉬시는겠죠? 당연히. 안 쉬시지 마시고 쉬세요. 그냥 일요일 저녁에. 그리고 월요일에 좀 늦잠 주무시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 금요일까지 책을 2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보는 책, 익숙하지 않은 책은 1시간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사이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1시간에.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아마 이제 한 번에 나갈 때, 한 회차 나갈 때요, 한 30, 40페이지씩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두 회차씩 진행을 하시니까 그럼 100페이지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적게는 60페이지에서 많게는 8, 90페이지 정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하루 날 잡으면은 일요일에 진도 나온 거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월 화가 됐든 아니 화 수가 됐든 수 목이 됐든 아니면 월 수 화 목이 됐든 요렇게 해서 노동법 딱 놓고 2번 돌리세요. 이게 양이 좀 많으면 요거 한 거를 월 화에 1회독 수 목에 1회독 해서 2번 읽으세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주말반 강의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과목 보통 몰아서 들으시죠. 토, 일 요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 짜실 때 특히 전업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는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하실 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권화의 시작인데 이거는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요. 대부분 아마 쟁노로 단권화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쟁점 정리 노트. 쟁점 정리 노트 새로 나오는데요. 그거 안 사고 이제 기존에 해놓으셨던 단권화 책이 있으시다면 그 진위노동법이랑 비교 대조하시면서 지금부터 단권화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새로 나올 책으로 단권화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정 떼지 마시고 진위노동법에 일단 나는 이거 진위노동법에 정 떼지 마시고 얘를 좀 잘 가까이 지내시고 많이 읽어주세요. 예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단권화 교재 먼저 선정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거 잘 고민해 보시고 이건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내려오시고 그때그때 자료 잘 정리하세요. 이거 자료 정리 한 1, 2주만 지나가도 기억이 희미해져요. 막 자료 잃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으시거든요. 선생님 자료 이때 거 제가 사라졌는데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그죠? 넘어가시고 백지복습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백지복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 쟁점별 판례법리 구조와 키워드는 외워보기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중요한 판례는 막 키워드에 동그라미, 밑줄, 뭐 세모, 뭐 아니면은 두 문자 같은 거 막 따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드리는 건데 지금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험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외우시면서 이제 책을 보시면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읽어보시는 정도로만 보세요. 됐죠?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하면서 외우는 것 자체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거 5번은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는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넣어놨어요. 근데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판례노트에 다 넣어두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죠. 이제 판례를 공부할 때 이제 대부분 어떤 쟁점에 대해서 판결료지만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례 자체, 리딩 케이스를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커요.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게 문제가 됐고 이 법리가 리딩 케이스라는 게 그래요. 그 케이스가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이유는 특정 쟁점에 대해서 판례가 뭔가 최초로 의미 있는 판례를 했기 때문이에요. 법리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에서 그러한 법리가 나왔고 실제로 이 법리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너무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래서 판례 교재를 우리가 수험가에서 원래는 노동 판례 백선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노동법 해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이제 로스쿨 노동법 책이 있어요. 로스쿨생들을 위한 이제 기본 노동법 판례 이렇게 몇 개 모아놓은 건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해설서로 만든 책이 있는데 이게 2개예요. 되게 책이 좋은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목적성이 있어서 노동법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 또 100% 이 노무사 시험 자체에 100% 수험적합적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인 건 확실한데.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겹치거나 또 추가 이렇게 뺄 거 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판례노트로 드린 거니까 초시생 분들은 그냥 판례노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생동차, 생유해 분들. 그리고 헌동차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생유해 분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이번에 생유해로 시험을 보시고 불안해서 지금 바로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지금 쉬신단 말이에요. 쉬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표 보고 이렇게 하신 경우인데 그 사이에 대부분 기억이 다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볼 여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새로 구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팔레노트 보세요. 팔레노트 보시고, 근데 선생님 제가 책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둘 중에 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보시는 거 막지 않습니다. 근데 이 판례 백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로노웨보다 평석이 훨씬 많은데, 이게 평석이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걸 조금 잘 가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판례 백성 특강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거 작년에 다 쳐드렸어요. 판례 백성 특강에서. 그래서 그 메타인지 퀴즈 인증 완료하시고 그 무료로 저기 하세요. 그 또 사서 들으면 좀 돈 아깝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인증 완료하셔서 들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혼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건 평석도 있지만 평석보다는 사실관계가 더 디테일하게 있어요. 판결문 자체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더 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요, 공부가 좀 되신 분들, 공부가 좀 되셔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혼자서 스스로 어느 정도 선을 좀 가릴 수 있는 분들께 추천은 드리는데, 굳이 사서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인 건 확실한데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근데 지금 이제 발표 기다리시면서 할 거 없어서, 근데 지금 수강하시는 건 아니고 OT 강의 그냥 눌러보신 분들 계시죠? 심심하시면은 책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GS 영수는 공부방법 나와 있죠? 일단 진인노동법 해독 방법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다독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책 많이 읽으세요? 근데 읽으실 때 어떻게 읽냐면요, 제가 두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질문이 생겨도 그게 법리 자체 메인 쟁점에서 뭐 저기 얘 자체를 큰 틀에서 이제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면 질문 그냥 넘기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법학 공부하실 때 되게 영어 공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책이랑 좀 다른 게 법서들이 좀 그런데, 용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표현들을 씁니다. 근데 우리 영어 독해할 때 보시면은, 독해할 때 뭐 여기서 영어를 매우 잘하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단어와 그 뜻을 다 알아서 독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보다 모르는 단어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이 표현은 원래 이렇게 안 썼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쓰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는 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보고 그 하나하나 보는 과정에서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거 골라서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세요. 책 딱 폈을 때 그 이해가 안 가시거나 그런 문장들이나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주 내용이나. 근데 그런 거 그냥 넘기셔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면 책 못 읽어요. 이해되시죠? 특히나 법을 공부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그럼 더더군다나 쿨하게 넘기셔야 됩니다.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넘기세요. 뭐 언젠가 이해 가거든요.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1회독, 2회독 때는 진짜 그냥 읽으세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쟁점은요, 좀 자세히 구조 같은 거 이렇게 짚으면서 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회독에서 이제 5회독 요 사이. 요 때는 이제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 웬만하면은 이제 한 책을 3번 정도 똑같은 책인데 한 3번 정도 읽었다. 한 12월쯤 가면 이제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아, 근데 그 사이에 내가 공부했던 게 책을 안 봤어도 지식이 좀 숙성이 된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숙성이 된 걸 느끼시면서 똑같은 건데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시험이랑 관련이 있나, 그러니까 수험 적합적인 측면에서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근데 뭔가 필요한 것 같고 찝찝하다 라고 하시면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내가 궁금하면 다른 사람도 궁금해요.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카페에 이제 한 1년 정도 한번 해보니까 그 진도별로 가면서 되게 질문이 축적이 좀 됐어요.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대부분 이게 사람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근데도 없다 그럼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제가 이거 질문하는 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도 이때는 질문이 생겨도요, 그냥 넘기세요. 진짜 중요한 쟁점에 대한 질문이 아니면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3회독, 5회독
요때는 이제 질문이 생기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시험에 관련된 거면. 그거 강조해 드린 겁니다. 됐죠? 요거 하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것도 이제 사람마다 그 공부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작하실 때 거시적인 것에서 미시적인 거로 일단 들어가는 방법 좀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갈수록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좀 파묻혀서 내가 어디 있는지 잘 뭘 공부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좌표를 찍으면서 봐야 돼요. 내가 이거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해가 좀 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법은 약간 분류 같은 거, 체계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잡으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노동법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정식으로 보시면 이 제본교재라서 없는데 앞에 컨텐츠 목차가 있어요. 그거 목차 여러분들 옆에다가 제가 그거 목차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 목차 그 편장절 요거 다 구성하는데도 제가 하루 시간 들였어요. 고민하면서 이거 어디다 배치하지? 뭐 이러면서 다 고민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목차 그거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좌표 찍으면서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부 주제로 갔을 때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험가에서 그 로마자 1, 그 다음에 로마자 2 보통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위 목차로 중목차, 그리고 소목차 보통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그냥 뭐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쓴 건 아니겠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책을 딱 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편, 장, 절, 배치 그 안에 거를 이제 그거를 짚으셨다면 이제 세부 주제로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책을 딱 펴셨을 때 일단 같은 계위에 있는 목차를 한번 쫙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법조문이랑 이것의 기본적인 취지나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나 이것을 둘러싼 문제점 같은 게 보통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보통 로마자 2번에서는 기본적인 법조문을 해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쟁점 막 로마자 3번부터 막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로마자 3에도 쟁점이 나오고 로마자 4에도 쟁점이 나오는데 왜 로마자 3은 로마자 4보다 먼저 나오는 거지? 혹시 뭐 이게 얘네들이 우열관계가 있는 건가?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쫙 이렇게 먼저 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들어가서 요게 하나의 목차, 대목차 이내에 또 중목차가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럼 또 같은 계위에 있는 애들끼리 한번 쫙 한번 스캔해 보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거 밑에 양거리 1번, 2번, 3번 있겠죠.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거 목차는 제가 여러분들께 외우시고 이거 그대로 똑같이 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논리 흐름이나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보셔야 책이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회독을 하실 때 지루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고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분이 책을 이렇게 만드실 때 구성하실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흐름이나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다짜고짜 책 펴고 첫 줄부터 이렇게 읽으면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차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게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법학은 논리 구조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학습하시는 데 도움이 될 목적으로 이제 같은 계위에 있는 애들은 색깔을 같이 해서 보통 목차의 형광펜 작업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 되게 많이 썼거든요. 한 5개? 6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목차는 분홍 색깔로 치고 뭐 여기 중목차는 뭐 노란 색깔로 치고 그 다음에 얘는 녹색으로 치고 얘는 일단 기본 강의 들을 때 그냥 그때그때 쳐놨었고요. 지금도 이거 여기 패드에다가도 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에는 이제 조문이랑 판례, 키워드 요런 데다가 이제 형광펜 쳐놓고 이제 계속 이제 걔네들 이렇게 가리면서 봤고, 요거는 이제 수험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 블로그랑 옛날에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카페에다가 제가 작년에 옮겨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 또는 카페에서 형광펜을 검색을 해보시면 뭐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더 잘 가실 것 같고요. 요거는 기본 강의 단계에서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책 기본서 읽으실 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판례노트 학습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판례노트는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이따 판례노트로 1번 사례 볼 때 말씀을 드릴 테지만 GS 연기 때는요, 뭘 중심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그냥 사례 사실관계를 보세요.
이제 판례노트 구성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담은 거기 때문에 그냥 사실관계를 읽어보세요. 제가 실제 판결문 기초로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요. 사실관계가 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문장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읽으시고 여기서 뭐가 쟁점인지 딱 이해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 제가 어떤 중요한 판례는 뭐 이거는 읽어보세요 하고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GS 연기는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백지복습도 한번 보죠. 자, 백지복습 같은 경우에는 왜 하는 거냐면요. 그 메타인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그냥 책만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현출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이거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타인지 측면에서 하는 거고, 이게 진정 의미의 백지복습은요, 원래 그냥 옆에다가 백지를 놓고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드러나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옛날에 이제 그 노무사 때도 그랬고요. 그 로스쿨 다닐 때도 그렇고 변신 준비했을 때도 그렇고 항상 옆에 A4 용지를 놓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전 더블 A를 좋아했었거든요. 그 회사랑 관련 없어요? 없는데 저는 거기에 A4 용지가 좋더라고요. 파란 게.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옆에 해놓고 책 보다가 뭐 옆에다가 막 쓰고 잠깐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쓰고 이렇게 해야 책 잘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이게 나중에 이제 현출이 안 되는 거는 피드백을 하면 그게 머릿속에 팍팍 꽂힙니다. 이거는 회독하는데 도움이 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 읽을 때마다 이렇게 백지복습하면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비효율적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추천드리는 연기 때 백지복습 방법은요. 한 예를 들어서 책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단 읽어요. 그 읽으면 그 제가 강의를 어쨌든 우리가 수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뭐가 중요한지는 아실 거잖아요. 아, 쌤이 여기서 뭐 별표 빵빵빵 쳐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써보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목차 책에 상관없고 그냥 막 써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전반부에는 노동관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합하는데 유리성 원칙은 나중에 하니까 그나마 노동관행 뭐 이런 거 있어요. 노동관행이 뭐지? 일단 쓰세요. 노동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거든요. 그게 뭐지? 써보세요. 근데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못 쓰세요. 근데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못 쓴다. 그럼 바로 책으로 가서 피드백 하시는 겁니다. 그냥 보세요. 그럼 아 맞다 이거였지. 그럼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추천드려요. 요 정도. 너무 자세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퀴즈를 보기 때문에 그게 다 백지복습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안 맞으시다 하시면 이제 뭐 하는 방법도 있냐면 구술로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구술이 제일 이상적인 거는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 계시죠. 가령 뭐 가족, 동생 희생해야 돼. 그것들 죄송한데 약간 희생해야 돼. 그래서 그분들 상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알아야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제 보통 수험가에서 많이 하는 게 구술 스터디 있죠, 스터디. 그래서 뭐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녹음해서 이렇게 뭐 카톡방에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 저는 좋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녹음해서 올리는 거는 괜찮은데 통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서로 이제 목적성을 확실하게 갖고 시간 세지 않게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 이렇게 뭐 수업 외적으로 감정을 공유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입니다. 뭐 막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이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생동차인데 막 4년차 이상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목표의식 정확하게 잡고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자.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4페이지. 판례법리 공부 방법 나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법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요. 법조문의 구성은 그냥 읽어보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조문 내용도 이따가 제가 수업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중요한 판례는 판결문 찾아보기 나와 있는데 대부분 판례 케이스 노트 요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구글링 그냥 하시면 나옵니다. 사건 번호도 어떻게 보는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넘어갑시다. 자, 기타 전달 사항 볼게요. 질문 방법. 질문은 이제 보통 카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카페는 제가 왜 작년부터 개설했어요. 지금 딱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카페를 개설한 취지는 뭐냐면요. 질문을 공유하기 위한 거예요. 공유하기 위한 거. 대부분 질문을 주시는 게 비슷비슷한데 제가 원래 이제 카카오톡이나 메일 등으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 때 이게 비효율적인 걸 너무 절감한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답답하고 수험생분도 피드백 받으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굳이 질문을 주지 않으신데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질문 답변을 이렇게 하고 누구나 이제 수강생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특히 이렇게 순환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원칙적으로 카페를 통해서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제가 공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질문 방법 보시면 카페 질문 해서 그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고요. 그러면 등업은 늦어도 이틀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형식 요거는 공유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눠주세요. 카테고리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노조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주로 이제 근기법 아니면 노조법, 비정규직법 이렇게 3가지. 그러니까 질문이 한 번은 한 5개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전부 다 근로기준법 질문이 아니라 노조법이다. 그러면은 좀 귀찮으셔도 분리해서 이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을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질문을 좀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 업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답변을 조금 드리려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깔끔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질문이 추상적이고 막 섞여 있으면 답변도 약간 좀 깔끔하게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질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쌤 요거 저 이거 궁금하고요. 이거 궁금하고 이거 궁금하니까 1번, 2번, 3번 답변해 주세요. 이런 취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쌤 무엇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번 이거인가요? 2번 이거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1번 답변, 2번 답변, 3번 답변 이렇게 드려요. 됐죠? 자 그리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제목도 큰 카테고리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큰 카테고리. 그리고 질문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사진을 꼭 첨부해 주세요. 이게 보통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기시는 상황은 보통 책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기세요. 그래서 뭐 그게 진위노동법이든 판례노트든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프리랜서거든요. 한 곳에 이제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막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랬다가 저기서도 이랬다가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막 선생님 진위노동법 538페이지 로마자 2번이에요. 막 이렇게 말이시면은 물론 제가 진위노동법이 지필하긴 했지만 그걸 다 외우진 못하거든요. 이제 그거 사진 딱 찍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첨부해 주시고 사진도 가급적이면은 돌려주세요. 이렇게 카페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가급 좀 예쁘게 돌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내려오시고 자 카카오톡 질문은 언제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되냐면요. 뭐 약간 공개적으로 올리기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 좀 들어간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해주시면 되는데 시작하실 때 최초 1회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쌤 안녕하세요. 뭐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수험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뭐 직장 생활에 병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유해신 건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질문 구분 특정해서 사진과 함께 전송해 주시면 되고 제가 핸드폰을 2개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공개를 해드릴게요. 공개를 해드리는 그 핸드폰은요, 제가 주로 카카오톡 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새벽에 하시는데 새벽에 질문이 있으시다. 그럼 언제든지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질문 시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죄송합니다. 뭐 주말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말씀드리고 문자나 이메일을 이제 부수적으로 주로 활용을 하죠. 카카오톡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 질문 하시는데 문자 질문은 간단한 것만 보내주세요. 간단한 거. 그러니까 질문을 문자로 막 10개 이상, 뭐 5개 이상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치는 게 좀 힘들어서 질문의 개수가 많으시면 가급적이면 이제 요 형식 갖추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메타인지 인증 스터디 진행 방법 요거는 제가 게시글로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가름할게요. 그리고 합격자 상담 진행 방법 요것도 제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에 다 있어요.
넘어가시고 단권화 도구 이것도 처음이니까 이 신림동을 경험하신 분들께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자료 같은 거 출력을 하실 때 이게 책 사이즈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표준이 B5예요. B5 사이즈가. 보통 우리 A4로 많이 출력을 하는데 그래서 B5 용지를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출력하실 때 축소해서 이렇게 인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형광펜 고시용자 뭐 이렇게 휘는 거 그건 뭐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영수면은 주로 이제 연필 필기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연필 필기. 왜냐면 이제 나중에 지금 하시는 필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요.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필기를. 그래서 연필로 하시던지 아니면 지워지는 펜으로 하시고 나중에 1수년 때 가서 다시 회독하실 때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서 고치면서 연필 필기를 뭐 볼펜 필기로 바꾸시면서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이제 포스트잇이나 매직 테이프, 뭐 풀 이런 거 있는데 항상 위치 변경, 뗐다 붙였다, 추가 변경 수정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 책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딱 풀도 포스트잇 풀 그리고 테이프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하나 그냥 아예 마련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연간 강의 계획은 제가 게시글이랑 뭐 이런 걸로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기고요. 교재도 말씀드렸고 온라인 첨삭반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리엔테이션은 다 끝났어요. 주말반 OT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평일반은 1시간 만에 끝냈는데. 그래서 일단은 OT 요 정도 하고요. 그 주요 주제 리스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요 주제 리스트 하나 나갔죠. 요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안 보는 자료인데 왜 드렸냐면요. 책 보실 때 얘네들이 2차 수험적으로 중요한 쟁점 혹은 주제라는 걸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보실 때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요 파트에서 이게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용도로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1기나 2기, 3기 때 좀 더 자세한 자료로 나가긴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또 너무 자세하게 나가는 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담백하게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안 볼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신 장소에 그냥 붙여두시거나 옆에 두시고 그렇게 책 보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54분이니까 딱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